네, 선생님, 그러면 AI 동행 수업에서, 영양진단 수업에서 학생 안내용 P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PT, 파워포인트를 학생한테 보여주는 PT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전체적으로 이 수업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수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의 수업이다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2연차시라서 2차시가 연차시여서 약 60분간 진행이 될 거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연차시 하면은 45분 더하기 45분에서 90분이잖아요. 이 중에서 70분짜리다. 고등학교는 50분, 50분에서 100분이잖아요. 그 중에 80분짜리 내용이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내가 나만의 소프트웨어 혹은 뭔가 앱, 웹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냐? AI 튜터가 오른쪽 화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관리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데 시간은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80분부터 카운트다운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여러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계에서 한 27초, 지금 보이시는 건 뭐냐, 27초 남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계를 풀이하는데 여유 시간은 뭐냐면 내가 이전 단계에서 빨리 푼 거예요. 그러면 여유 시간이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빨리빨리 풀면 여유 시간이 추가되는 형태고요. 내가 조금 맞춰서 풀면 여유 시간이 없이 내용만 가지고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만 가지고서. 근데 이게 문제 분석만 80분 내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계속해서 넘기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튜터 선생님께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튜터 선생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야, 읽어봐라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본 다음에 다 읽었니? 다 읽었으면 다음을 눌러라. 다음을 누르게 되면 진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튜터가 진행하는 거라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읽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과제마다는 권장 시간이 있고요. 이전 과제를 빨리 진행하면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수행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좀 시연할 때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되면 학생한테 더 쉬운 과제로 해볼래?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 푸느라 집중을 욕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생성형, 야, 너 좀 더 쉬운 걸로 바꿔줄까? 거기서 학생이 네라고 답변을 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문항이 좀 더 난이도가 낮은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제시되는 문제는 가장 좀 상수준, 표현으로는 상이라고 할게요. 상으로 제시됐는데 학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 낮은 형태의 그 다음 문제는 중정도 수준으로 변경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설명하는 거는 너 여기로 접속을 해라. 여기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파트에 그룹 코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그룹 코드. 이 그룹 코드를 선생님이 시스템에 뽑아와서 넣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내받은 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영상 설명에서 시스템에서 엑셀로 뽑아내는 그 학생 번호 있잖아요. 7번에 이제 김길동 학생은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김길동에게 너 7번이야 라고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 PT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전에 엑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전 PT 사이에 그 엑셀로 받은 것을 입력해 놓으셔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부터는 따라하기 설명을 할 건데, 학생이 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요 버튼 있죠. 이거 최근 워크북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학생한테 설명 다 읽고 나서 이제 시작 버튼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17명이다.
17명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번호를 다 알려줄 거잖아. 17명까지. 근데 로그인하는 순서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기다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기다려. 기다려. 잘 기다릴지 뭘 기다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17명 다 로그인 됐으면 그제서 최근 워크북 열기 누르자 하면 누르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로딩이 되면서 이 페이지가 다 뜰 거거든요. 자, 한번 다 읽어보자 라고 하면 애들이 다 내용을 읽잖아요. 다 읽었니?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면 카운트 되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 누르면 그제서 애들이 쭉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플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시작 버튼 누르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 시간이 있고 남은 시간이 있다. 현재 너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한 권장 시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 시간 안에 프리를 하는 것이 베스트다. 만약에 더 빨리 하면 앞에 수행한 것들 빨리 되면 여유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요 상호작용 중에 요게 버튼이다. 요게 흰 게 버튼이다. 그 버튼을 눌러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파악을 끝낸 다음에 학생이 다음을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연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내 생각에 다 풀었다 그러면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나면 생성형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얘가 너무 이상한 답변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맞았냐 틀렸냐의 개념보다 답변을 또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출하고 나면 얘가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용법과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너 스스로 그냥 설명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웬만하면 해라 라고 알려주고 도저히 못하면 사용법까지만 선생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사용법까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사실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해라. 컴퓨터 다루는 거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사용법을 설명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좀 해봐라 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문제일 것 같은 경우에만 탭을 닫고 다시 워크북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요거를 껐다가 끄게 되면 여기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로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요 파트 있죠. 요거 눌러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어서 풀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여기서 다 해결 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학생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오류를 이제 어떤 오류인지 설명을 해줘라. 그러니까 껐다 키는 것까지 학생이 스스로 하라는 설명이에요. 지금 PT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 선생님께서 신고하기 있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 요거를 선생님이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운영팀으로부터 받으면 하는 건데 운영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계정에 오른쪽 상단에 채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계정입니다. 학생 계정 말고 선생님 계정에 여기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좀 복잡하다 그러면 선생님 전화번호 넣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따라하기 설명인데요. 학생한테 자,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서 따라하자. 요 워크북을 열어라. 혹은 위에 초록색을 누르게 되면 이 흰색 창이 뜨거든요. 그때는 여기 거를 누르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누른 다음에 자, 내용 보이지? 제대로 다 떴니? 네, 선생님 다 떴어요. 하면 그제서 자, 시작하면 시작된다 라고 알려주고 자,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